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월 6일 실시하는 국기원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기원장 선거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인 9월 27일부터 선거의 전일인 10월 5일까지 전화, 문자, 전자우편, 명함 배부 방법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9월 15일 민주시민교육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해 제17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청소년 선거교육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외 전문가 발제와 질의응답, 국내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2022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대학생부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국내 대학 재학생 2인 1팀으로 구성해 토론 개요서, 재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V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단체 등의 선거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계 태권본부라고 하죠. 국기원장 선거를 오는 10월 6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0월 6일 실시하는 국기원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기원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9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이뤄지며 선거인단은 국기원 원장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태권도 관계자들까지 포함해 구성됩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9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9일 동안이며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전화, 문자, 전자우편, 명함 배부 방법 등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국외 선거인의 편의를 고려해 10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해 실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기원 안에 상주 전담반을 운영해 금품이나 향응 제공, 임직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국기원장 선거를 관련 법률과 국기원 정관 등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것이라면서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선거인 만큼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법규와 정관 등을 엄격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유권자들을 위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9월 15일 민주시민교육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제17회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은 청소년 선거교육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청소년 선거교육의 세계적 흐름을 알아보고 앞으로 국내 청소년 선거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국외 전문가 발제와 질의응답, 국내 전문가의 토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발제 시간에는 영국 선거위원회의 팀 크롤리, 선거와 민주주의 지원 국제기구의 나일라 프리토, 국제선거제도재단의 애슐리 러우가 청소년 선거교육과 관련된 주제로 각각 발표하고 이후 아주대학교 이성엽 교수의 사회로 한국교원대학교 김봉석 교수, 선거연수원 문은영 교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창호 선임연구위원, 교육부 어효진 민주시민교육과 과장이 발제를 토대로 국내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시사점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합니다. 선거연수원은 이번 심포지엄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은 선거연수원에서 개최하는 2022 유권자 정치페스티벌에서 영상으로 상영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를 고등학생부와 대학생부로 나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9월 19일부터 대학생부 참가 신청을 받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022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대학생부 참가 신청을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접수받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국내 대학 재학생 2인 1팀으로 구성해 토론 개요서, 재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증명사진 파일 등을 첨부해 신청해야 하며 접수팀 중 예선전에 참가할 총 64개 팀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2022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는 대학생부와 고등학생부로 나누어 개최되는데 대상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과 대학생부 300만 원, 고등학생부 100만 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됩니다. 예선전은 온라인 방식의 조별리그로 진행되며 대학생부 64개 팀은 11월 2일부터 3일까지, 고등학생부는 각 시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32개 팀을 대상으로 11월 1일에 열립니다. 본선부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16강과 8강은 11월 4일에, 준결승과 결승전은 11월 12일에 열립니다. 2022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참가 신청 방법과 대회 논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대회 요강 등을 참고하면 됩니다. 정치관계법을 위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들에겐 무슨 일이에서는 다양한 정치관계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한 사건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출판 광고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정치 활동을 위해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후보자가 되려는 B씨로부터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운전 수행을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해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42회에 걸쳐 B의 정치활동을 위해 이동하면서 B에게 운전노무와 승용차 이용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B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되고 A가 B에게 제공한 차량과 운전노무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기부의 대상이 되기 충분하다. 나아가 A의 차량과 운전노무가 B의 당선에 필요하거나 유리한 활동에 사용됐기 때문에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A의 범행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도 A가 B의 정치활동을 위해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한 행위는 정치자금법에 정해진 정치자금의 기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공직선거법이 상정하고 있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A의 위반 행위가 5개월간 42회로서 기간이나 규모가 상당하고 그로 인한 개인적 손실이 상당한데도 A는 무리하게 위반 행위를 계속해왔다면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데요. 이때 법에 의해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물품, 그 밖의 이익 등 일체를 가리킵니다. 법원은 앞선 사례 A씨가 제공한 차량이나 운전노무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건이나 비용, 그 밖의 이익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물품이나 시설, 노무 등을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졌다는 기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선거 관계자와 유권자 모두 정치자금과 관련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겠습니다. 오는 9월 26일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2022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이 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민생당 등 6개 정당이 참여해 정치, 외교, 안보 분야를 주제로 토론합니다.
2022년 제1차 정당정책 토론회는 KBS, MBC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 등에서 동시 생중계되며 한국선거방송은 녹화중계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다시 보기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각 시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11월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에 참가할 대표를 선발하기 위해 지역 예선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일 대구와 경기, 세종에서 고등학생 토론대회가 열렸습니다. 대구광역시 고등학생 토론대회에서는 성광고등학교 팀이 금상을, 포산고등학교팀이 은상을 수상했고 경기도 고등학생 토론대회에서는 용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고등학교 정전대 알파카팀이 금상을, 같은 학교 안다미로팀이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토론대회에서는 세종국제고등학교 비격진천례팀이 최우수상을, 다정고등학교 가운누리팀이 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대구 성광고팀과 포상고팀, 경기도 정전된 알파카팀과 안다미로팀, 세종국제고등학교 비격진천례팀은 11월 1일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고등학생부에 해당 시도 대표로 참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사무처장 박옥희입니다. 저희 아이가 중학교 입학할 때 봉사 시간을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학부모라는 입장에 욕심에서 시작된 삶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으로 아이들과 같이 생태 현장을 같이 다니고 모니터링하고 따라다니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아주 본격적으로 활동가로 이런 활동을 시작한 지는 한 8년 정도, 8년, 9년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사무처장으로는 한 5년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수 문제, 그다음에 유충 이걸로 인해서 인천시 전국이 다 시끄러웠잖아요. 급수나 배수하는 현장들 다녀보고 모니터링하고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정책 제안을 하면서 지금은 뭐 인증마크까지 획득할 수 있는 식품의 주나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가게 만들었다든가 많은 환경단체가 연대해서 매립 관련한 반대들을 막아내려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립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 갔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결과가 있구나. 그럴 때 정말 제일 행복합니다. 세계 자연유산을 하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멸종위기종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종들이 현재 많이 인천에 갯벌을 오가는 새들로 있습니다. 저어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전 활동을 하거든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어새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돼? 라고 얘기해 주시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아, 이거를 이분 논리를 어떻게 설득을 해야지라고 할 때 그때 많이 속상하고 특히나도 이제 보툴리즘이라든가 낚싯바늘, 폐플라스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치는 여러 마리 사체가 나오게 되거나 이럴 때는 열심히 보전 활동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많이 알리고 있는데 너무 이게 되지 않고 있구나. 이제 그럴 때 많이 좀 안타깝고 속상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선거라 함은 제가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지선, 대선에서 저희가 많은 환경 공약들을 후보자들에게 드렸는데 환경 관련한 많은 희망을 담고 있는 것들을 공약으로 주시는 분들을 선택을 했거든요. 투표를 할 때는. 그랬기 때문에 희망을 가기 위한 어떤 선택의 방법이 선거다라는 말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E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